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설마 이럴 때도 증여세를 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 사용했을 때 과연 증여세를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점심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자신을 초대해서 공짜로 술을 먹인다든가 그거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짜로 절세 컨설팅을 해준다. VIP 컨설팅을 해준다. 여기에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수억 원입니다. 그 또 지원하는 사람들까지, 그 다음에 그 사무실 임대료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공짜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한테 공짜로 컨설팅을 해주죠. 하지만 여러분한테 공짜 함으로써 부담을 느끼게 해서 엄청난 금액을 뜯어가거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판매하거나 함으로써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재산적 손실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컨설팅을 받고 1억 원을 내겠습니다. 그래야지 20억, 30억 손실을 피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1억 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금액의 컨설팅비를 내고서 확실하게 그보다 10,000배, 100,000배 이상의 효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도 증여세를 내다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죠. 현행법에서는 증여세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에서는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과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혹시라도 무상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자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업을 한다든지 축사나 공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요 아버지 아파트를 들어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임대보증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월세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상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판단한다면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 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무상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무상 사용 기간은요, 뭐 평생이 아니고 5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5년 초과 시에는 다시 새롭게 5년 무상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출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액에 대해서 2%를 일단 적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3.7908을 곱해주고요. 이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가액은 시세가 아닙니다. 시세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공시지가 아니면 공시가격 아니면 기준시가라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시가 대비해서 60% 50%더 다운될 수도 있으니까 그다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3.7908%라고 하는 것이요. 5년 동안 매년 10%로 계산한 거예요. 무상 사용 계획을. 그것을 시그마로 합산하니까 3.7908이 된 것이죠. 그것을 곱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간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라면은 당연히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요. 1억 원 이상이 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동산 가액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공시가격이 30억 원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억 원에 2%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에 대해서 3.7908%라고 08이라고 하는 현가계수를 곱한다면 2억 2,745만 원이 나오니까 1억 원 이상이 됐죠. 그렇다면 2억 2,745만 원 전체가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2억 2,745만 원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후에 과세표준 1억 7,745만 원에 대해서 20% 구간에 걸렸죠. 그 다음에 누진공제액 1,000만 원 공제하니까 2,549만 원의 증여세는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상 사용을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는 면세점 부동산가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거꾸로 제가 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13억 1,898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5년 동안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가 1억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억 아파트를 무상 사용하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당연히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9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죠. 하지만 또 5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살고 있다면요. 또다시 5년간 사용한다면 또 9천만 원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체적으로 5년만 사용했을 때는 9천만 원이라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5년 단위로 계속 살다 보면 10년만 살더라도 9천만 원 곱하기 2배, 1억 8천만 원이다 보니까 1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세는 5년 단위로 평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500년을 살아도 5년만 평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무상 사용하더라도 소유주와 함께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30억 원짜리 아파트, 부친의 아파트에 자녀 가족이 함께 산다면요,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쉐어했기 때문에 무상 사용이라고 보지 않고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가 임대료를 지급한다, 시세보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녀한테 임대료를 적게 받는다면 증여세 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계신데요. 가능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빌딩에 자녀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시세보다 적은 임대료를 받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을 배워서 최저 수억 원 아니면 수십억 원, 수백억 원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멤버십 회원 가입은요, 단돈 몇만 원도 안 되지만요, 여러분들 돈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길임을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임대료가 시세 월 500만 원인데 200만 원만 자녀한테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일까요? 증여세 과세 기준은 이렇습니다. 증여 대상 금액을 판정할 때는 다음의 식을 사용합니다. 시가, 부동산 가액이죠. 보충적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의 2%가 되겠습니다. 2%에서 대가, 월세 곱하기 12, 1년 동안의 금액이죠. 그 다음에 보증금 곱하기 3.5%를 더한 금액을 빼주고 이것이요, 미니멈으로 적은 금액으로 시가 대비해서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부동산 가액이 30억 원이고 1억 원에 대한 월세에 200만 원을 받는다면요, 그 1억 원에 대한 그 부동산 가액이 30억 원이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받는다면 시가는 어떻습니까? 6천만 원인데요. 그 2%라면 거기에서 뺍니다. 대가로 2,400만 원의 월세하고 그 다음에 1억 원의 그 보증금에 대해서 350만 원을 더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금액은요, 그 시가 대비 30%, 그 다음에 3억 원을 미니멈을 초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250만 원이 나오는데요. 시가 6천만 원 대비 30%인 1,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3,25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을 초과분인 1,450만 원에 대해서는요,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연 단위로 평가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혹시라도 대출받는 경우도 있겠죠. 부모님 부동산을 가지고서 대출은 자녀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증여세가 폭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부모님의 빌딩을 저당받아서 자녀가 대출받는 경우에 증여세를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증여세 과세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안 낼 수도 있지만 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증여 대상 금액을 판정할 때는 다음의 식을 사용하거든요. 차용 금액의 4.6% 적정 이자를 곱해주고요.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이자를 빼주고서 그 금액이 연단위 1,000만 원 이상이 된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대출 금액이 10억 원이고 2%에 빌렸다면요, 10억 원의 적정 이자율은 4.6%, 4,600만 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10억 원에 2% 빌렸으니까 2천만 원을 빼준다면 2,600만 원이 남거든요.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이 되죠. 그렇다면 이런 거래는, 이런 대출은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600만 원이 되므로 전체 어떻습니까? 그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가라면요,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이 고민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바로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정말로 엄청난 100년 대계 자자순선 플랜, 100년 동안의 투자 우산하고 세금 우산을 확실하게 펼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랜을 지금 실행한다면 향후에 어떤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서 가렴주구를 횡행하더라도 절대로 3대 동안에 상속세, 증여세, 기타 세금을 피할 수가 있다. 뺏기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서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가렴주구가 오더라도 충분하게 피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하셔갖고 확실한 그 실체를 판단하고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듯이 본 다음에 그 NGP 플랜을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2024년도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두 번 합니다. 강남역 공간이지에서 하고요. 저한테 3만 원 입금하시고 성함하고 그 참석 회차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고요. 100년 동안에 엄청난 금액을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동안에 자산이 많다면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강남역 5번 출구에서 197m 떨어진 곳이니까 강남이 승용차로 이동하면 굉장히 교통체증으로 불편합니다. 지하철로 오시고요. 한 2, 3분만 걸으면 되니까 그 정도 수고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설마 이럴 때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증여세 폭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